조선의 고집쟁이들, 고집불통 화가 채북. 낙관을 아무데나 찍으면 어떤가? 내 마음이지. 진시 오전 7시에서 9시경. 진시경이 지나 장안에 사람들이 북적거릴 때쯤이면 구석진 모퉁이에 있는 초가집으로 그림을 사려는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인왕산 언저리를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중에서 가장 낡아 보이는 삼간 초가는 하원 채북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게 뭐요? 열량. 왜? 너무 적은가? 헤헤, 사실은 더 주려고 했다네. 손님은 채북의 눈치를 살피며 소매에서 엽전을 더 꺼냈습니다. 이런 열량이면 쌀이 2섬 이 그림은 2냥이면 돼요. 채북은 손님에게 엽전 뭉치를 뚝 떼어 돌려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는 말일세 이 그림은 마치 초목이 살아 움직이는 듯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림이나 챙겨 빨리 돌아가시오. 손님은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칠칠이 성격이 유별나다고 하더니 정말이네. 그림값을 호하게 쳐줘도 싫다니 나야 고맙지. 허허허. 사람들은 채북을 이름 북자를 하나씩 떼어 칠칠이라고 부르며 고집세고 개팍한 화은이라고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채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칠칠이라는 낙관을 새겨서 찍기도 했으니까요. 칠칠이 안에 있는가? 중마고인 신광수였습니다. 신광수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와 세간 하나 없는 집안을 휘 둘러보더니 마당에서 모이를 쫓고 있는 참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쌀도 없고 종이와 목향만 가득한 집에 뭐 먹을 게 있다고들 모여들었을까? 저들도 내 손님이라네. 허허허. 채북은 참새를 보며 허공에 대고 붓질을 해댔습니다. 자네도 돈을 모아 좋은 집도 사고 장가도 가야 하지 않겠나? 아, 지겨운 잔소리 그만하고 산에 가서 그림이나 그리세. 인왕산 정상에 오르자 채북은 재빨리 필목을 펼쳐 놓았습니다. 날마다 오르는 이 산을 그렇게 그려대도 지겹지 않은가? 신광수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지고 날이 추우면 폭포가 오는데 어찌 날마다 똑같은 풍경이고 그림인가? 한식경이 지나자 합폭 속에는 벌써 울창한 산이 가득했습니다. 굵고 강한 필체는 자유롭고 호탕한 채북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부럽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싶네. 재물이나 권력을 위해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인이 해야 할 일이지. 채북의 말을 듣고 있던 신광수는 채북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간직에 오르지 않고도 최고가 되면 그때 가서 내 그림을 얻겠다고 떼쓰지나 말게. 하하하. 채북은 신광수의 팔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채북은 어제 인왕산에서 그린 그림을 내다 팔기 위해 창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돈이 될 만한 화한들의 그림을 양반 사대부들에게 팔아넘기는 장사치 김광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신경 써서 그리게. 예참어른께 드릴 그림이니 말이야. 예조참의는 도화서에서 제일 표설이 높고 궁중의 모든 예술 분야를 모두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채북은 성가신 김광원을 빨리 돌려보낼 작정으로 얼른 붓을 들고 재빨리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즘 예참 어른이 도화서에서 부릴 하원을 구하시네. 네, 오늘 자네 그림을 가져가 본을 보일 작정이야.
그 말을 들은 채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채북은 벼슬아치 밑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일은 죽어도 하기 싫었습니다. 예참 어른 눈에만 들면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도화서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지 않나.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보다 부자가 될 걸세. 그럼 그림값을 지금보다 10배 아니 20배는 더 받을 거야. 저더러 돈이나 밝히는 양반 밑에서 굽실 그리면 살란 말입니까? 조선 팔도 강산을 떠돌아다니며 산수화를 하폭에 담는 그림쟁이한테는 재물도 관직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채북은 그림을 그리던 붓을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도화서에 들어가면 실력이 는답니까? 중국 그림이나 흉내내는 틀에 박힌 그림, 그런 그림이나 그리는 사람들을 어찌 예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유명해져서 돈이나 벌려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채북은 고개를 들어 김광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뭐야? 자네 지금 도화서 하원들을 무시하는 겐가? 자네 같은 화원점이야. 내가 예참 어른께 말만 하면 당장이라도 붓을 못 잡게 할 수도 있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듣자 채북은 귀찮은 듯 종이에서 붓을 떼고 그리다만 그림을 김광원에게 건넸습니다. 아니,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나? 무슨 말씀을 그리 심하게 하십니까? 채북은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야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산수화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산만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않았잖아. 김광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산만 가득한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참, 종이 바깥은 모두 물이랍니다. 이 깊고 넓은 물이 안 보인단 말입니까? 채북의 입꼬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나리께서 깊은 뜻이 담긴 이 물을 못 보실 리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 봅니다. 이 그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채북은 붓에 먹물을 잔뜩 찍어서 당장이라도 칠을 할 기세였습니다. 아, 아니네. 이게 무슨 짓인가. 그냥 해본 말일세. 허허. 김광원은 그림을 챙겨서 서둘러 채북의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김광원을 기다리던 시종이 다가왔습니다. 이걸 예참 어른께 갖다 드려라. 그림을 받아든 시종은 그림을 요리조리 살피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내가 뭐 볼 줄 안다고 그러느냐? 어서 가지 못해? 김광원은 시종이 사라지자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구시렁거렸습니다. 저놈이 도화서 하원이 된다면 지금보다 10배 이상 그림값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중국 산수화를 본떠 내다 팔면 그 돈도 엄청날 테고. 헤헤. 채북은 김광원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아파왔습니다. 채북은 얼마 전부터 마음 쓸 일이 생기거나 힘들 때면 오른쪽 눈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김광원이 채북을 또 찾아왔습니다. 칠칠이, 내가 감히 나를 노린 게냐? 김광원은 어제 가져간 산수화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림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채북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림 좀 그린다고 봐줬더니 그리다만 산수화로 나를 망신시켜? 내가 예참 어른께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아나? 채, 그 양반 눈은 제대로 박혔나 보. 말 조심해. 어쨌든 이번에는 예참 어른 때문에 참아주지. 대신 이틀 뒤에 있을 예참 어른 생신잔치에서 자네가 그림을 그려야 해. 아니,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시오. 날 들어 양반네들 놀잇감이나 되라고요? 싫습니다. 뭐야? 자네가 그리다만 산수화 때문에 예참 어른이 결정한 것이니 약속을 어기며 다시는 그림을 못 그릴 줄 알아? 김광원의 말을 듣고 채북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예참 어른이 자네 그림을 마음에 들어 하시니 다행인 줄 알라고. 하찮은 중인놈 주제에. 채북은 자기 할 말을 하고 가버린 김광원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양반네들한테 꼼짝도 못하는 내 신분이 한이로다.
예조참이 생일잔치에는 내노라라는 벼슬아치들과 양반 사대부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또한 곱다고 소문난 기생들도 다 모인 듯 했습니다. 자리에 놓인 먹과 종이, 붓은 그동안 채복이 썼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급스러워 보였지요. 재물에 욕심이 없는 채복이라도 부드러운 설화지와 향긋한 냄새가 나는 묵과 벼루는 탐날만 했습니다. 자네 그림을 제대로 보고 싶어 불렀네. 예조참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아비도 그렇고 대대로 중인 집안이라지? 순간 붓을 잡고 있던 채복의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채복은 벼루에 붓을 내려놓고 예조참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신분 따위가 중요한지요? 꽤 맹랑하구나. 벼슬에 오를 길이 막막할 테니 걱정되어 해본 소리네. 허허허. 예조참이를 둘러싸고 앉은 양반들이 다 같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뭐가 그리 웃깁니까? 예인은 예인의 본질을 잊지 않으면 될 일. 그러니 신분이 어떠하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림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 어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지 보겠네. 오늘 그림을 훌륭히 그려내면 자네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비웃는 소리가 채복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자 오른쪽 눈이 다시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뭔지도 모르는 저 양반네들을 위해 그림을 그려야 하나? 채복은 도화서 하원이라는 감투와 평생 먹고 살만한 재물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예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참기 힘들었습니다. 불쾌감 때문에 화가 치솟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난다면 저 양반네들이 놀림거리가 되는 셈이니 꾹 참아야 했습니다. 자, 칠칠이 이제 시작하게나. 오늘은 예참 어른의 생신이니 사대부 품격에 맞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게. 양반들 틈에서 채복을 비웃고 있던 김광원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채복이 그림을 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양반들은 어느새 술에 취해 기생들 치마폭에서 껄껄거리면 웃고 있노라 그림에는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 됐습니다. 평가를 하시지요. 예조참이와 김광원을 비롯한 양반 사대부들은 그림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메추라기 2마리가 하폭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채복은 메추라기를 자주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채복이 메추라기를 잘 그린다고 하여 최메추라기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지요. 메추라기 깃털 한 올 한 올이 무척 섬세해서 마치 메추라기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예조참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메추라기를 그렸군. 제 생각에 말입니다.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관은 하나가 나서며 그림을 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메추라기는 안 빈 낙도,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도를 지키는 안 빈 낙도를 나타내지요. 관은은 예조참이의 표정을 살피더니 좀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메추라기가 2마리니 부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잘 익어서 고개를 숙인 조이삭이 있고 메추라기들이 조이삭 아래에서 나다를 주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그림은 이 메추라기들처럼 화목하고 욕심 없이 안정된 삶을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관원이 말을 끝맺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좋은 그림일세. 오늘 잔치의 제격이야. 훌륭해. 예조참이는 메추라기 그림이 퍽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채복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채복이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복의 손가락은 메추라기의 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보십시오. 아주 통통하게, 아니 뚱뚱할 정도로 불뚝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메추라기들은 지금 잘 익은 나달을 서로 먹겠다고 경쟁하며 배를 채우다가 이렇게 살이 찐 것입니다. 체북의 말을 듣고 있던 양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새는 나달을 주워 먹다가도 배가 부르거나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지만 메추라기는 날이 저물어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욕심을 내며 배를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체북은 메추라기를 가리키고 있던 손가락으로 이번에는 양반들을 가리켰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을 멈추지 않는 양반네들이 이 어리석은 메추리 같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뭐야? 내 이놈 감히 나를 놀렸겠다. 체북의 말에 잔뜩 화가 난 예조참이가 상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체북의 말을 들은 모든 양반들이 체북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광원이 잽싸게 체북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내 이놈 천한 놈이 높은 분들에게 막말을 해? 내가 아주 죽고 싶은 게로구나. 김광원이 성난 소마냥 콧김을 씩씩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돈 좀 벌겠다고 양반들에게 아부나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소? 나는 잘못한 게 없소이다. 체북은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조참이는 화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놈이 붓질 좀 한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르는구나. 당장 저놈을 데려다가 다신 그림을 못 그리게 손가락을 잘라버려라. 예조참이가 소리치자 여기저기에서 시종들이 뛰어나와 체북을 밧줄로 묶으려 했습니다. 체북은 불끈진 주먹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난리들이요. 나 참 이건 나라. 밧줄로 몸을 묶으려는 시종들을 뿌리치면서도 양반들을 향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다가 체북은 시종들이 밀치는 바람에 대청마루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종들은 어느새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체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김광원은 체북을 보고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떤가? 다시 그림을 못 그려도 괜찮나?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어라. 체북은 다시금 한쪽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내 저런 꼴을 계속 봐야 하나? 체북은 마당 쪽으로 가 짧고 굵은 고챙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체북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런 양반들을 보고 있자니 내 눈이 더 괴롭구나. 체북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양반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림도 모르는 양반놈들 행패를 보고 있자니 내 눈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단 말이오. 그리고 체북은 손에 들고 있던 꼬챙이로 자신의 한쪽 눈을 힘껏 찔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체북의 눈에서 검붉은 피가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 몇몇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체북은 나머지 한쪽 눈도 찌를 기세로 꼬챙이를 다시 머리 위로 쳐들었습니다. 나 천하의 체북이 눈이 없다고 그림을 못 그릴 줄 아시오? 그때 멍하니 서 있던 김광원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게 미친놈 이런 미친놈을 봤나? 그제야 체북은 꼬챙이를 힘없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체북은 흘러내리는 피를 손으로 막으며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나? 체북은 눈을 뜨려 하자 오른쪽 눈이 불화살을 맞은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눈을 감고 있던 터라 멀쩡한 한쪽 눈도 좀처럼 뜨기가 힘들었지요. 천천히 눈꺼풀을 들자 신광수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꼭 그래야만 했나? 고약하기는. 이제 한쪽 눈밖에 볼 수 없다네. 신광수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얼굴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체북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상처난 눈을 만져보았습니다. 애꾸눈이 됐군. 이 한쪽 눈으로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릴 것이네. 신광수는 잔뜩 부어있는 체북의 눈을 검은 천으로 묶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집불통 같으니라고. 며칠 뒤 체북의 상처가 거의 아물자
채북과 신강수는 다시 인왕산에 올랐습니다. 채북은 나머지 한쪽 눈에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쪽 눈으로 보니 자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가? 채북은 그저 입가에 엷은 웃음을 띌 뿐이었습니다. 신강수는 한쪽 눈으로도 예전처럼 능숙하게 그림을 그리는 채북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하폭 속에는 울청한 나무가 빙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초가를 얹은 정자가 소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왼쪽으로는 작은 폭포가 흘렀고 폭포는 계곡과 만나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신강수의 눈은 다시 정자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서 가난하고 외롭지만 꿋꿋이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채북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채북의 완성된 그림을 받아든 신강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낙관을 그림 한가운데 떡하니 찍으면 어떡하오? 그참, 아무데나 찍으면 어떤가? 내 마음이지. 허허허. 자네를 누가 말리겠나? 채북은 메추라기를 자주 그렸다고 합니다. 메추라기와 조를 함께 그린 메추라기는 편안과 화목을 기원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간송미술관에 있습니다.